자, 여기까지 이론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돼. Node.js의 특징입니다. 장점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Node.js 굉장히 많은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Node.js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on-blocking이라고 해서 비동기식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비동기식 방식,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동기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비동기 방식이야. 동기 방식은 한 일이 끝나고 나서 무조건 그 다음 일을 실행을 해야 돼. 이게 동기식 방식이에요. 동시에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 보시면 빨래가 끝나고 나서 식기세척을 해야 되고 식기세척이 끝나고 나서 쌀 불리기를 해야 돼. 이게 동기식 방식이고 자, 비동기식 방식은 동시에 3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 보면 이래요. 이게 제가 콘솔장에 찍은 건데 왼쪽이 동기식 방식이에요. 그 쌀 불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빨래가 시작을 해야 돼. 그 빨래가 끝나면 식기세척을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동기식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쌀 불리기를 하는 동안 빨래와 식기세척기는 대기 상태인 거지. 자, 근데 비동기식 방식은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가능해요. 자, 쌀 불리기를 하면서 빨래를 하고 쌀 불리기 빨래 하면서 식기세척기를 돌리기 가능하고 이게 비동기식 방식이다. 그 예를 약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알 필요 없어요. 자, 파일 리드가 A라는 메모장 파일을 읽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동식 방식은 이 A 텍스트를 불러오는 동안 대기가 걸려요.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A 텍스트를 다 읽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두 애드라는 게 10과 10을 합치겠다는 거거든요. 합을 구하겠다. 근데 이 텍스트가 읽어오기 전까지는 얘를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 대기 상태로 멈춰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실행됩니다. 이게 동식 방식. 근데 비동식 방식은 자, 이 코드의 문법적인 의미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이게 콜백 함수라는 건데 우리 배웠겠지? 자바스크립트 때. 자, A.텍스트를 읽으면서 자, 읽는 도중에 이 두 애드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 이게 동식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걸 읽어드리는데 10초가 걸려요. 근데 10초 뒤에 이 두 애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되는 도중에도 두 애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지. 이게 비동식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비동기식 방식이 훨씬 좋아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정확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동기식 방식은 설계가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A가 끝나면 B를 실행하고 B가 끝나면 C를 실행하겠다. 엄청 코드 짜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비동기식 방식의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비동기식 방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짜면 조금 코드 짜는 게 어려워요. 점점 코드가 길어질수록. 왜냐면 이 하는 일이 3개면은 A 하면서 B 실행하고 C 실행한다. 이게 연상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Node.js 코드를 짜다 보면 한 100개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럼 이런 설계가 엄청 어려워진다는 거지. 대신에 이 비동기식 방식의 장점은 동시에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도 내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 처리되고 확인할 수가 있지. 근데 100명의 사람이 이 비동기식 방식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한 명이 끝날 때까지 99명 기다려야 돼. 동기식 방식은. 근데 만약에 비동기식 방식은 100명이 들어오더라도 100명이 동시에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작은 소형 프로젝트, 소형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동기식 방식이 적합하고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요청을 수용해야 되거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비동기 방식을 써야 돼요. 무조건 비동기식 방식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 이건 Node.js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동기식과 비동기식. 근데 이 중에서 Node.js는 여러분 비동기식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이벤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건 뭐 간단합니다. Node.js는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짜놔도 그게 360을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만 동작을 한다는 거지. 이게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콜백 함수 배웠죠? 배웠나요? 콜백 함수? 콜백 함수 배웠죠? 저희 그 노드.js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 얼러트 1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얼러트 1 하겠다는 게 경고창 1 띄우겠다는 거잖아. 우리 브라우저에 이거 해가지고 1 띄우겠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얼럿 1을 실행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럿 1은 매일 실행되는 게 아니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동작하는 방식을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에 특화되어 있는 함수가 콜백 함수. 지금같이 보고 있는 이 콜백 함수 개념이다. 라는 거. 다음으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 싱글 스레드. 자, 싱글 스레드. 자, 싱글 스레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스레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 설명할 때가 제일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에요. 여러분, 스레드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컴퓨터에서 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 어떤 거예요? 컴퓨터에서 뇌 역할을 하는 거. 맞아. CPU야, 맞아요.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해요, CPU. 자, CPU가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합니다. 정확했어요. 그러면 이 CPU가 일을 처리하는 단위를 뭐라 그럴까? 이 CPU가 일을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 이거 맞으면 컴퓨터. 바로 나오네. 아, 트래디션도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 프로세스 맞아요. 준영 창현 씨가 맞췄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일을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근데 이 프로세스 안에서도 일이 처리되는 과정을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뇌 역할을 하는 게 CPU. 이 CPU가 일을 처리하는 단위를 프로세스. 그 안에서도 프로세스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스레드라고 한다. 스레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CPU, 프로세스, 스레드. 근데 이제 이 싱글 스레드라는 거는, 자, 이제 왼편에 있는 게 싱글 스레드예요. 아까 우리 비동기와 동기 방식과 조금 비슷비슷해. 자, 싱글 스레드는 마찬가지로 딱 하나의 스레드만 동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다운로드하고 B 다운로드하고 C 다운로드 한다. 그래서 딱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죠. 이게 싱글 스레드 방식이에요. 자, 멀티 스레드 방식은 스레드 하나가 여러 개의 그 안에서도 여러 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시켜요. 그래서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걸 멀티 스레드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언어 중에 제일 이 멀티 스레드를 잘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 이게가 멀티 스레드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멀티 스레드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 근데 노드.js는 이 싱글 스레드를 사용을 해요. 당연히 멀티 스레드가 좋아 보이죠. 하지만 얘도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 명확하게. 이 싱글 스레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싱글 스레드의 장점을 설명하기 전에 얘를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빠르겠다. 멀티 스레드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멀티 스레드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한 가지의 작업이 여러분 실행되려면 얘는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스레드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 있다라고 하면 A라는 작업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많은 스레드를 어떻게 동작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링을 짜야 돼.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이 멀티 스레드의 단점은. 그에 반해서 싱글 스레드는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만 돌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빠르지만 이에 반해서 멀티 스레드의 장점은, 만약에 하나의 그 서버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CPU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좋은 성능의 컴퓨터는 당연히 멀티 스레드로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지. 근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서버를 돌린다라고 하면 CPU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슈퍼컴퓨터는 당연히 CPU가 많겠지. 근데 일반적인 서버 컴퓨터들은 저렇게 CPU 성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CPU에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드.js는 이 싱글 스레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배웠던 자바는 멀티스레드 방식이 특화되어 있는 언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무조건 멀티스레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노드.js는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안드로이드에서 어플 다운받으려면 플레이스토어 쓰죠. 애플에서는 앱스토어 쓰고, 노드.js도 그런 게 있어요. 노드.js도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바에서 말하는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을 쓸 수가 있어. 그런 생태계를 npm이라고 해요. npm. 우리 자바 같은 경우는 엄청 복잡하잖아. 자바는 우리 예전에 JDBC 배웠을 때도 OJDBC를 인풋 시켜놔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더 이제 개선시킨 게 메이븐이라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노드.js는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 짜면서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파일, 그런 생태계를 이 npm이라고 한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는 비동기식 방식을 사용한다. 비동기식.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npm이 있다.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npm이라는 생태계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웠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어려울 건 없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많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크게 이 3가지의 장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론 설명 끝. 혹시라도 제가 앞에 설명했던 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그 이후에도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